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우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명령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명령어들이 어떻게 CPU 내에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네,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fetching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fetching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명령어를 실행할 명령어죠. 그래서 실행할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읽어서 그 분석실이라고 하는 그 이걸 갖다가 IR 레지스터에 있어요. 분석실로 옮겨 놓는 거죠. 옮기는 이 단계를 갖다가 패칭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그 다음에 디코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읽은 명령어를 갖다가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1, T2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시간 동안에 뭐라냐면 fetching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T3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디코딩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게 되면 뭐 하냐면 프로그램의 그 위치, 이 수행할 명령어, 그 실행할 명령어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갖다가 추적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데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이 내용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명령어가 실행할 부분이죠. 그걸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올려야 되는데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전용의 그 레지스터가 붙어 있어요. 어드레스가 주는 게 그 레지스터가 AR 레지스터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T1 다음에 T2로 가기 위해서는 시퀀스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서 이게 T1이 T2, T1이 T2가 되도록 이렇게 시간 변경이 되도록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석실이라고 하는 IR 레지스터에다가 그 읽은 명령을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어디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으니까 M은 메모리라고 부르자.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AR이라고 하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명령은 어디 실행하게 되냐면 하나 더 증가된 데 있는 명령을 가지고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T2에서 T3으로 가야 되니까 시퀀스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작업인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T0부터 시작했네요. 우리 책에서 T1, T2.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간에선 디코딩인데 이 명령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뒷부분은 메모리 참조 명령어의 그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레지스터 명령어라고 한다면 레지스터 가지고 가는 오퍼레이션이 있는 기능들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 비트를 나타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코드 값. 그 다음에 IO와 관련된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게 돼 있고 이 앞에 12번부터 14번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 그 세 비트 이렇게 쓸게요. 00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 요거는 메모리 참조 명령어였죠. 그 다음에 111일 적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레지스터 참조 또는 이거 IO에 대한 거다 하죠. 그럼 메모리 그 참조는 이쪽에 있는 I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그 간접 주소냐 직접 주소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레지스터 참조 명령일 때는 이 부분이 i에 해당되는 부분이 0. 그다음에 이를 적에는 그 IO 명령이 된다. 이렇게 생기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부분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따라서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걸 갖다가 디코드라고 하는 장치에 의해서 어떤 거냐면 IR 레이서의 12번부터 시작해서 14번 비트까지 해당되는 거다. 그럼 요게 3개니까 12, 13, 14 3비트니까 이걸 디코딩하게 되면 2의 3승 8가지가 나오죠. 그 코드 값을 D0부터 시작해서 D7까지 해서 8가지로 표현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빗금친 부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드레스일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어드레스일 경우는 유효 주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AR 레지스터에다가 IR 레지스터에 0번부터 11번까지를 저장을 해 놓자. 또 지금 빨간색으로 된 I 부분, 이게 I라고 하는 그 플립플롭에다가 IR 레지스터에 15번째 비트를 넣어주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걸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물론 여기도 이 다음에 T2 다음에 T3로 가기 위해서 시퀀스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 명령어 형태가 여러 개 되니까 시퀀스 카운트가 하나 더 증가됐으니까 이제 이 T3라고 하는 시간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T3라고 하는 시간이 된다. 자, 이때 뭐를 할 거냐면 명령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명령 군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이걸 이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령어 군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가 메모리 참조 명령어 군이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군이 있고 세 번째가 입출력 명령어 군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 참조 명령어의 경우는 이 부분은 어드레스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거는 000부터 110까지 그 다음에 I에 해당되는 15번째 비트는 어떤 거를 쓸지에 대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간접 주소냐 직접 주소냐에 결정이 되는 거다. 자, 레서 참조 명령어는 0, 1, 1, 1로 이 부분이 고정돼 있고 여기 그 0번부터 11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레지스터 가지고 어떤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코드 값이 들어간다. 12번부터 15번이고 여기도 12번부터 15번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11이 똑같고 여기는 I 부분에 해당하는 15번째 비트도 1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고정돼 있고 0번부터 11번 사이에 있는 이 코드 값은 뭐냐면 IO와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표현하는 코드 값으로 나타내면 그 코드를 읽어서 뭐를 하려는지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는 거다. 그래서 T3라고 하는 시간에 명령 구분을 해준다. 그러면 아까 이 000부터 시작해서 110이라고 하는 거를 코드 값을 바꿔서 나타내게 되면 이거는 디코딩 하게 되면 D0이고 요거는 D6 요건 디코딩 하게 되면 D7 요것도 디코딩 하게 되면 D7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메모리 참조 명령어군은 메모리 참조 명령어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D7이 1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데다가 또 하나가 그 직접 주소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직접 주소 방식은 이 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i라고 하는 부분이 0이고 그 다음에 D7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면 시간이 얼마라 하냐면 T3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T3죠. 따라서 이제 이거는 다음 줄에다 쓰는 게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시간까지 고려하자 이거죠. 그 시간이 뭐냐면 T3라고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메모리 참조 명령군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T3라고 하는 시간이고 AND예요. 그리고 D7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때 I 프라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오른쪽 거는 그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직접 주소 방식이다. 직접 주소 방식의 메모리 참조 명령어 명령어 분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부분이 T3고 이 D7이 프라임이고 이제 이거 좀 작게 쓸게요.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 그 T3라고 하는 시간에 D7이 프라임이 붙고 I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직접 주소 방식이다. 반면에 T3라고 하는 시간에 D7이 1이 아니면 메모리 참조 명령어면서 이 부분이 I가 그냥 프라임이 안 붙고 프라임이 빠졌다. 그럼 이거는 간접 주소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간접 주소 방식일 때는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간접 주소 방식일 때는 다시 한번 한 번 더 이제 이 유효 주소를 읽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이 유효 주소를 읽어 드려야 된다. 유효 주소 읽기 동작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생긴 걸로 표현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에 대한 게 만들어진다. 자, 이 메모리 참조 명령어 D7, 아까 T3부터 썼죠. T3라고 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D7이 1이 아니다고 한다면 메모리 참조 명령이고, I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주소 방식이 아니라 간접 주소 방식이죠. 간접 주소 방식이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더 읽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내용은 AR에 있으니까 메모리에서 읽어서 다시 AR에 넣는다. 여기가 유효 주소가 이 부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효 주소가 저장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T3고 D7이 프라임이고 I가 프라임이다. 이거는 직접 주소 방식이에요. 자, 이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미 요거는 이미 이제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유효 주소가 저장돼 있다. 따라서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간만 하나 이 T3라고 하는 시간에서 T4라고 하는 시간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시간에 D7이 1이고 I가 프라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 들이다. 네 번째는 똑같은 T3그 D7이 1이니까 111이제 12번, 13번, 14번 코드가 그리고 I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입출력 명령이다. 그래서 요 레지스터 참조 명령은 요때 뭐로 하냐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들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를 갖다가 바로 실행시켜 주면 되겠고, 이때도 그 입출력 명령어로서 판정이 되면 IO 명령어를 갖다가 이 단계에서 바로 실행시켜 준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 메모리 참조 명령어보다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에 대한 것 몇 개만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일부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명령어들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와 같은 거,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이 말로는 저급 언어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쓰고 있는데 이 저급 언어가 아니죠. 조금 더 이 하드웨어에 밀접한 언어다. 그래서 이 조금 더 고속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정교한 동작을 표현한다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운영체제를 내가 만드는데 커널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코어 부분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 어셈블리 코드로서 CLA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clear AC라고 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하냐면 AC 레지스터의 이 값을 0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AC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죠.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에서 0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값, 나오는 값으로 표시돼서 이 부분이 버스고, 지금 여기 다 그린 건 아니고 일부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나타내 본다 하죠. 자, 그럼 이때 이 그 세 개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가 있는데 하나가 로드가 있고 하나가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주는으로 해서 AC 레지스터 내용이 0이 되겠죠. 자, CLA라고 하는 명령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111, 12번부터 14번까지는 111로 고정되어 있고 15번째 비트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비트, 10번째 비트에서 이렇게 12개의 비트가 있는데 요 11번째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다. 자, 요게 CLA라고 하는 명령을 갖다가 이 컴파일러 이제 요걸 갖다가 컴파일러는 조금 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하고 조금 더 가깝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어셈블리 언어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쓰게 됐다. 뭐 if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해석하는 걸 갖다가 컴파일러라고 부르지 않고 어셈블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셈블러에서 CLA라고 썼더니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번역이 돼서 나온 모습이 이렇게 지금 그 박스로 치고 있는 모습의 코드 값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 자, 그럼 요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시간이 이 T4라고 하는 시간에서 T3라고 하는 시간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111로 돼 있으니까 요게 111로 돼 있으니까 요게 D7이라고 하는 코드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색깔을 달리 쓸까요? 0이니까 이 i라고 하는 부분이 프라임이 붙어야 되겠다. D7.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AND 뭐가 되냐면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 돼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IR 레지스터의 몇 번째 비트냐면 11번째 비트가 1이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맞아지면 AC 레지스터에다가 0을 넣는다.
자, 이거 다 하고 나면 끝나죠. 그럼 다시 뭐 하냐면 새로운 명령을 읽어와야 돼요. 따라서 요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sequence counter 값을 0으로 바꿔준다. 자, 이래서 요걸 이렇게 쓰므로 해서 다시 이 fetching이라고 하는 걸로 이 그 리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sc가 0으로 가게 되면 무슨 얘기는 t0이라고 하는 걸로 이 그 시간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기는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요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회로가 설계해야 돼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장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T3라고 하는 시간에 D7 I 프라임 그 다음에 IR 레서의 11번째 비트면 AC 레서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AC 레지스터가 있고 여기에 세 개에 해당되는 이 신호가 들어가는 레지스터가 있죠. 하나가 로드, 그다음에 증가시키는 인크리멘트, 클리어 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에 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조건은 엔드 조건이죠. 일단 첫 번째 TC라고 하는 시간이 면서 엔드, 그 다음에 코드 번역한 게 D7이라고 하는 걸로 디코딩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i라고 하는 신호가 이거 다시 말해서 이 플립플롭의 결과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R 레지스터의 11번째 비트가 1이면 여기 이와 같이 클리어 신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동작시켜서 AC 레서 내용을 0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해서 명령어 레이서 참조 명령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SZA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뭐냐면 AC 레이서 내용이 0이면 AC 레이서 0이면 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다음 명령어. 그래서 다음이라기보다는 다다음 명령어를 갖다가 실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if문을 썼을 때 이렇게 많이 쓰죠. if ac equal 0이냐라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조건이 달아간다면 go to 이 next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음 명령이 아니라 다다음 명령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이다. 자, 예를 든다면 이거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요거를 이 RT에다가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RTL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if문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AC 내용이 0이면 다다음 명령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명령어는 P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스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미 PC에는 다음 명령어에 대한 주소가 저장돼 있었는데 그거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게 지금 RTL로 표현된 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 그 SGA라고 하는 명령어를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가 15번째 비트고 그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는 111이고 15번째 비트는 0이다. 자, SDA라고 하는 거는 쭉 0이었다가 0, 1, 2인데 여기가 3이고 3. 여기가 11번. 자, 그래서 0번부터 3번까지는 다 0이고 2번 비트만 1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시 0.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 그 명령어로서의 코드 값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 SGA라고 하는 거를 써서
이 번역을 한다 이죠. 이 번역하는 도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어셈블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셈블러는 번역하는 도구를 얘기하고 어셈블러에 들어가는 입력 코드는 또는 프로그램은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셈블러에서 번역이 돼서 나오면 이런 모습의 0과 1로 되는 코드 값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바로 CPU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게 실행되려면 이 첫 번째 T3라고 하는 시간에 동작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111이니까 D7이 1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0이니까 I 프라임. 아, 이게 0. 그리고 이게 111이니까 D7이 1.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요거죠. 1. 그래서 IRS의 몇 번째 비트니까 2번 비트가 1이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AC 내용이 0이면 다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다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 다음 거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이거 다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명령을 읽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sequence count 값은 이 0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된 걸로 써줘야 되는데 우리 책에선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RTL로 표현한 거는 어떻게 그 하드웨어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모습을 다음 장에 써보죠. 이 SGA라고 하는 명령어 모습은 이 T3고 그 다음에 D7이 1이고 이 I 프라임이었다가 그 다음에 IRS의 2번 비트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f문이 있고 AC가 0이면 이 PC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AC 레지스터가 있는데 AC 레지스터는 이걸 AC는 안에다 쓸게요. 몇 번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16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AC가 0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레지스터가 있냐면 P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죠. 그래서 PC 레지스터는 이 세 개에 해당되는 로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크리멘트, 뭐 CLR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증가시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사용될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AC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16가닥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다 뭐냐면 이와 같이 이 노아라고 하는 게이트를 써서 요것도 0, 요것도 0 해서 전체가 다 0이 되면 이 0이 되면 그때 1이 되는 이런 그 게이트가 바로 이 노아 게이트예요. 요거에 따라서 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이 조건이 맞았을 때예요. 그래서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T3가 1이고 그리고 D7이 1이고 여기가 I라고 하는 거에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낫을 붙여주고 그리고 IR 레지스터에 두 번째 비트를 따와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또 여기에 이런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야지만 되겠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PC 레지스터가 하나 증가되겠죠. 이런 모습의 이그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가 이 1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 중에 2개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 대한 걸로 넘어갈게요.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 아까 이런 얘기를 썼어요. T1, T2인데 요게 AR 레지스터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그 요 내용을 읽어드리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넣냐면 IR 레지스터에다가 메모리 AR의 내용을 읽어오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자, 요게 뭐냐면 그 패칭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간이 디코딩인데 이 디코딩은 IR 레이서 분석실에 가져온 것 중에 이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디코드를 하게 되면 이 8개의 신호가 나가는데 그 신호를 D0부터 시작해서 D7까지의 이 그 신호값으로 바꿔준다. 디코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그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IR 레지스터에 이 0번부터 11번까지를 AR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I라고 하는 이제 한 비트에 해당되는 저장일 때는 플립플롭이라고 부르죠. I라고 하는 플립플롭에 IR 레지스터 번역실에는 분석실에는 15번에 대한 비트를 I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어 주자. 이게 디코드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시간에 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에 대한 결정해 주죠. 명령어 그 군에 대한 이 결정과 동시에 레서 참조 명령어는 실행을 하고 메모리 참조 명령어에는 그 실행을 하질 않죠. 뭐라 하냐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주소를 산출한다. 이때는 유효 주소 그 산출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그 유효 주소를 산출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주소 방식이냐 간접 주소 방식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T3라고 하는 시간에서 직접 주소 방식일 때는 일단 I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15번째 비트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000부터 110까지니까 D7이 1이 아니면 이거는 이 직접 주소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저는 직접 주소 방식은 이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효 주소가 이걸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주소가 들어간다. 또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또 혼동하실 것 같아서 지우고 이게 주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주소 중에 직접 주소 방식일 적에는 할 게 이미 AR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이 nothing이에요. 반면에 T3라고 하는 시간이면서 I가 1다르고 D7이 풀이라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직접 주소 방식이죠. 그래서 직접 주소 방식이니까 별도의 그 유효 주소를 읽어드릴 필요 없이 이미 ARS에 들어가 있다. 자, 이 경우는 간접 주소 방식이죠. 이 간접 주소 방식일 때는 AR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AR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내용을 읽어서 AR에다가 갖다 놓는 작업을 해준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T4라고 하는 시간에 와서 이건 그 명령어에 대한 실행을 하게 된다. 자, 따라서 메모리 참조 명령어의 실행은 T4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메모리 참조 명령어는 결론적으로 그 T4라고 하는 시간부터 그 실행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준비 작업이다.
여기서 명령어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참조 명령어 중에 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and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뒷부분은 0번부터 11번까지는 어드레스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피연산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한 거다. 이거는 뭐 하기에는 피연산자 위치를 갖다가 얻기 위한 위치를 위한 주소 정보죠. 이게 직접 찾아가면 거기에 유효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찾아갔더니 저기로 가시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에 맞춰 가지고 유효 주소를 또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하게 되면 간접 주소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의 코드 값은 000으로 돼 있다. 그리고 15번째 비트는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여기 15번째 비트가 0이면 직접 주소 방식, 1이면 간접 주소 방식이다.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한 이거는 유효 주소가 다 산출이 됐어요. AND 연산은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C라고 하는 어떤 저장소가 있는데 이 AC는 어큐뮬레이터예요. 이게 이제 이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는 저축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니까 저축하는 것 또는 뭐는 장치라고 봐도 되겠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저장소예요. 여기서는 이 최종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중간 결과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이거는 뭐 하냐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AND를 할 거니까 이같이 AND 연산을 할 거예요. AND. 그리고 뭐하고 할 거냐면 피연산자 유효 주소의 내용은 이렇게 그 대괄호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대괄호보다는 소괄호가 더 좋은가? 하여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유효 주소의 내용 갖다가 대괄호로 표현하자. 자, 이렇게 생긴 이 동작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RT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AND라고 하는 명령어는 RTL로 표현하게 되면 일단 시간은 T4라고 하는 시간에 동작한다라고 얘기했고 요 부분에 000이기 때문에 이게 그 디코딩 돼서 나온다면 D0이라고 하는 걸로 디코딩 돼서 나오겠죠. 따라서 D0이면서 이 T4라고 하는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유효 주소의 내용을 읽어 와야 되겠죠. 유효 주소에 뭐가 있는지 그 피연산자 값을 읽어온다. 그래서 피연산자 값을 읽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데이터베이스에다 갖다 놓는 걸로 해볼게요. 같이 메모리에 유효 주소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 자, 이거는 유효 주소 내용 읽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이같이 이런 연산을 해줘야죠. 엔드 연산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시간을 하나 더 늘려서 T4에서 T5라고 하는 시간을 늘리자. 그러면서 여전히 번역된 거는 이 AND 연산이라고 하는 걸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T5에서는 원래 있던 AC 내용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어온 DR 내용을 이렇게 연산 작용을 해주는데 그게 그 AND 연산이다. 자, 그거 다 하고 나면
이 원위치로 되돌아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 sc 카운트 값을 0으로 넣어주고 여기는 뭐 하냐면 4에서 5로 가야 되니까 시퀀스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하나하나 또 다 이거를 하드웨어로 설계를 해서 동작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DR링의 로드 신호의 신호가 D4하고 D0의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온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T5 시건과 D0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온 걸 이용해서 이와 같이 AND 연산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서 add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add라고 하는 명령인데 add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원래 있던 이 AC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유효 주소가 가리키는 내용을 더해서 다시 AC라고 하는 부분에다 집어넣어 준다. 자, 그럼 이걸 RT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아까 시간은 T4라고 하는 시간에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명령어 모습부터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명령이냐면 얘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 0번부터 11번까지는 유효 주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따라서 그냥 이 에스터리스크 별로 표현하도록 하고 12, 13, 14에 해당되는 거는 이 001이라고 하는 코드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15는 0 또는 1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은 001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걸 RTL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일 때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행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T4라고 하는 시간이면서 이 디코딩 요 초록색 부분에 이걸 디코딩 하게 되면 이렇게 디코딩 해서 디코더가 있어요. 디코더예요. 디코더에서 D1번에 해당되는 게 출력이 나온다. 따라서 여기는 이 D1이라고 하는 신호가 1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하냐면 유효주소의 내용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효주소의 내용을 읽기 동작을 이렇게 했어요. AR의 내용을 읽어서 DR에다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해야 되겠죠. 읽어온 거하고. 그래서 바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add라고 하는 명령어다. 따라 덧셈하는 거니까 이 원래 있던 AC에다가 DR의 내용을 더한다. 자,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비트 더하기 두 비트,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하게 되면 몇 자리가 되냐면 세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최대 올림수가 있어요. 마지막 올림수. 그걸 갖다가 2라고 하는 플립플롭에 넣고 그거를 캐리 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이게 편의상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시퀀스 카운트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여기 들어가는 게 SC 부분을 0으로. 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4에서 5로 가야 되니까 시퀀스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부분을 하드웨어로 설계하게 되는 거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메모리 참조 명령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입출력 명령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출력 동작인데 입출력 동작과 관련해서 interrupt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interrupt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방해고, 좋게 얘기하게 되면 요청이라고 하는 걸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출력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컨피규레이션이다라고 부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외부 세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왼쪽에, 그 다음에 CPU 쪽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오른쪽에, 이걸 외부, 다시 말해서 외장 쪽이다라고 불러보죠. CPU 부분의 핵심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연산 결과를, 또는 최종 결과 또는 중간 결과를 AC라고 하는 레스에다 집어넣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있다라고 하고, 그럼 프린터로 바로 CPU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 장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CPU보다 훨씬 속도가 늦겠죠. 따라서 속도가 늦는 거와 빠른 거에 대한 그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를 뭐라 하냐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여기 리시버라고 부를게요. 리시버, 프린터 쪽에서 보게 되면 리시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얼굴이죠. 그리고 인터는 양쪽을 본다는 뜻으로. 자, 여러분 이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린터로 출력이 돼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AC동에 있는 거를 출력하기 위한 어떤 전용의 그 위치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 보통 지금은 16비트지만 과거에는 다 영문자만 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아스키 코드를 썼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7비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7비트보다는 8비트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2의 지수승, 이렇게 해서 아웃 레지스터가 있고, 이거는 0번부터 15번까지 해서 또 16비트의 레지스터가 있다. 아웃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이 이 리시버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프린터 인터페이스로 전달되고, 그 내용은 AC 내용의 일부분이 아웃 R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만든다. 자, 때로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키보드가 있다라고 해보죠. 키보드는 여전히 사람의 그 동작이 필요하고, 또 기계 장치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키보드 입력을 읽어서 어딘가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레지스터를 INP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하고, 이 사이에 속도를 보상해 주는 거, 보정해 주기 위한 거를 트랜스미터 인터페이스, 트랜스밋 인터페이스라고 볼게요. 인터페이스. 뭐 이건 뭐 이 글씨가 중요한 건 아니고, 키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위에 거는 프린터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이것도 0번부터 7번까지 8비트로 되어 있고, AC는 16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위를 쓰던 상위 부분을 쓰던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다. 8가닥만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키보드에서 이 CPU 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CPU에서 그 자료를 처리를 해서 읽어들여서 주기억 장치인가 어딘가로 이동을 시켜 놨으면 다시 써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 그전 값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CPU가 그런 처리를 다 하기 전에, 또는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려고 CPU에서 데이터를 내보내 주는데, 출력할 데이터를 프린터가 채 인쇄도 하기 전에 새로운 자료를 넣게 되면 정보 손실에서 프린터의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 보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깃발을 달아놓는다. 여기도 깃발이 이렇게 있어. 이쪽에도 깃발이 있어. 이 깃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래그라고 영어로 쓰죠. 그래서 이거 FGO라고 하는 이름의 깃발을 알겠어. 플래그. 근데 무슨 플래그냐면 아웃풋 플래그다. 그래서 FGO라고 불렀고 이 부분은 인풋에 해당되는 플래그라 그래서 FG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건 플래그인데 예, 그 인풋과 관련된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플래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데이터 처리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덮어 씌워도 되겠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 플래그가 들어가 있어. 깃발이 올라갔네. 그러면 이 새로운 자를 넣어도 되겠다. 아니다. 이걸 갖다가 핸드쉐이킹에 대한 동작이다. 또는 컨피그레이션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핸드쉐이킹이에요. 보통 이 CPU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라 잘 조화롭게 동작하기에 만족한 거죠. 한마디로 윈윈 동작이에요. 외부 세계 윈, CPU 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깃발이 들어갔다. 그래서 깃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악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수했기 때문에 핸드쉐이킹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GO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깃발이다. 이것도 깃발이. 깃발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이 데이터 처리 중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 있고 0이면 데이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그 자기가 설계하기 약속하기 나름이죠. 깃발이 올라가 있다. 먼 데서 바라다 보니까 깃발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처리 중이네. 깃발이 내려갔어?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처리가 끝났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깃발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여기가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냐, 깃발이 내려가 있느냐라고. 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처리 중이란 얘기고 깃발이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리 완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런 동작 해주는 걸 갖다가 그 핸드 쉐이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깃발 조절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부분을 읽어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외부 세계에서도.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이 외부 세계에서 내는 우리가 그 핀들 보게 되면 요거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우리 USB 포트 같은 경우도 시리얼로 나가면서 직선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핸드쉐이킹이다라고 하고 입출력의 컨피그레이션에 동작하는 걸 핸드쉐이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그 입출력 명령어들에 대한 거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만 볼게요. IMP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 이건 IMP 명령어는 뭐 하냐면 이 그 키보드와 같은 외부 세계에서 과 같은 입력 장치에서 이 자료를 읽어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AC 레지스터에 그 저장하는 거죠. 근데 이 AC 레지스터는 이게 16비트예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에서 들어오는 거는 ASCII 코드가이기 때문에 8비트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냐면 16비트 중에 8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위 이 8비트만 사용하는 걸로 그 위치에다가 저장해 주는 걸로 하자. 자, 그래서 요 모습을 보게 되면 AC 레지스터의 0번부터 7번 사이에다가 IMP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 내용을 집었는데
이 완성이 다 되고 남은 깃발을 내려요. 그래서 깃발을 내리는 걸 갖다가 플래그, 인풋 플래그를 내려놓는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인풋 플래그를 갖다가 다시 올려놓는 건 누가 올려놓느냐? 그거는 이 키보드에서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올려놓고 새로운 데이터 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 그 다시 이 깃발 내려놓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그 우체통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시죠. 여기 깃발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깃발이 붙어 있어 우체부가 여기다가 우편물이 있다. 우편물이 있으면 깃발이 올라가고 우편물 수거 후 우편물 수거 후에는 깃발을 이렇게 냈죠. 이 우편물. 자, 이거 올리는 작업은 누가 해요? 이거는 우체부가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내리는 작업은 누가 하냐면 집주인이 하죠. 그래서 이 주인에 해당되는 건 누구냐? 여기서는 CPU라고 보면 되겠고, 올리는 작업은 누구냐 하면 IO 장치에 해당되는 거, 프린터다, 아니, 키보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 장치죠. 그래서 이 그 키보드에서 깃발이 올라가고 내리는 거는 이 CPU가 내려준다. 자, 바로 내리는 작업 이렇게 준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한 INP 명령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 명령어는 12, 13, 14번째 비트가 다 일일이고 15번째 비트도 1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고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1, 10해서 0번까지인데 요 11번째 비트만 1이고 나머진 다 0으로 쭉 조정돼요. 그러면 이거는 인풋 명령어구나라는 걸로 판정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INP 명령을 RTL로 표현하게 되면 일단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T3라고 하는 시간에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동작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11이니까 D7이 디코딩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15번째 비트가 1이니까 i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니까 프라임이 빠지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11번째 비트가 IR 레지스터의 11번째 비트가 1이면 그러면 입력 동작 해주는 건데 입력 동작이 뭐냐면 AC 레지스터의 0번부터 7번 비트에 INPR 레지스터 내용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깃발을 내려주죠. 그게 input flag를 0으로 바꿔주는 거다. 자,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인풋 명령어 완전히 끝난 거니까 새로운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sequence count 값을 0으로 바꿔주는데 우리 책에서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생략이 돼 있다. 생략이 돼 있다 이것도 이렇게 분명한 명시는 안 돼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웃 명령어 하나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자, 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 하면, AC 내용에, AC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 그 중에서도 AC의 0번부터 7번 비트의 이 내용을 out R 레지스터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용도죠. 그런데 프린터가 출력도 하기 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니까 이 덮어쓰기에 대한 어떤 조정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조정을 잘해줘야 된다. 이 시간 조정을 뭐라고 하냐면 핸드쉐이킹이다라고 얘기하죠. 한쪽이 외부 세계를 갖다가 이 노, 노조 측이다라고 얘기해 보죠. CPU 쪽을 사쪽이다 얘기한다면 서로 간에
합의를 잘 하고 나면 꼭 뭐 하냐면 악수하는 점. 그 악수하는 과정이다. 핸드쉐이킹.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12번, 13번, 14번은 다 일일이고 15번도 1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1, 19 그래서 마지막 0번까지 돼 있는데 이 11번은 0이고 자 이건 0이고 이 10번 비트가 1이 나와 있어요. 이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 부분이 1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걸 RT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려면 일단 시간은 T3라고 하는 시간에 동작한다고 그랬고 이 부분이 111이니까 T7이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이게 1이니까 I가 이제 그 프라임이 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이게 IRS의 10번째 비트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뭐 하냐면 그 프린터로 자료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깃발을 내려놓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out R 레스트에다가 AC 레스트에 0번부터 7번 사이의 내용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깃발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가져가고 나면 우편물을 가져가겠네. 아까 이제 우편물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주인이 이걸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편물을 수거해 가세요.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제 우편물 수거 요청 가져가라고 하는 요청이다 이거죠. 그러고 나면 이 우체부가 우편물을 갖고 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놓겠죠. 이 작업은 누가 해주냐면 주인이 하고 이거는 우체부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표시하듯이 하는데 이제는 CPU는 항상 이 깃발을 내리는 걸로 생각해 보자. 지울게요. 그래서 깃발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깃발이 F 여기 오른쪽 FGO라고 하는 깃발이 있고 이 출력 플래그예요. 플래그 아웃풋.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그 출력이 되고 났다. 다시 말해서 레지스터에다 갖다 놨다 한다면 0으로 바꿔 놓는다 이죠. 그리고 이 그 프린터가 인쇄를 다 하고 나면 깃발을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한 글자 인쇄하고 나면 자, 이런 모습을 됐다.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이그 아웃이란 명령어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명령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fetch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한 거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돼요? 다음 시간은 T0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 이제 핸드쉐이킹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얘기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터럽트.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한 걸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연산 위주의 그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입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라. 자, 그럼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요거 먼저 볼게요. 이 책을 제가 어떤 분이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무실 문이 있대. 사무실 문이 있고 이 안에서 이 책을 읽고 있다. 이제 이거 책 읽기. 그리고 바깥쪽에서 똑똑 두들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책 읽기 작업한다라고 하게 되면 홍길동은 뭐 해가지고 마지막 마침표까지 여기서 똑똑 두들기면
바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침표 있는 데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네 들어오세요라고 한다든지 네라고 한다든지 뭐 응답을 해주겠죠. 아니면 문을 열러 간다든지 하는 작업해 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똑똑 두들기는 이 과정, 요걸 뭐라 하냐면 요청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interrupt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책 읽기 작업을 하다가 이분이 요청해서 들어오고 나면 어떤 일로 오셨냐요? 그리고 상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서 상담을 해주는 거죠. 상대해 주는 거죠. 이 상대를 쭉 하고 나는 거. 요거를 뭐냐면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다.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되돌아가기 작업하죠. 이게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여기 똑똑 두들기는 거 이걸 인터럽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 인터럽트는 어디서 주로 사용되냐면 IO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이 책 읽기 작업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CPU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CPU 처리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연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연산을 하다 보니까 입출력에서 키보드에서 데이터 다 읽었어요. 데이터 입력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처리해주고 그걸 계속 CPU가 다 했니?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다 됐으면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 방식을 갖다 인터럽트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인터럽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인터럽트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운영체제 부분에서도 나올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요거 인터럽트 얘기 다시 한번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이 오늘이 13주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우리가 7장까지는 최소한 좀 해주었어야 했는데 7장은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마이크로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주 맛배기식으로 얘기 물론 5장도 논리회로 부분을 앞쪽에서 좀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습도 많이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전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또 방학 동안에 오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수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을 이렇게 들어가고, 시험에 대한 거는 다시 또 확산세가 좀 돌고 있어서 이 대면을 좀 피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많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시험에 대해서 대비 또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수업 진도는 많이 못 나갔어도 이 책 찾아보시고 자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